어쨌든 우리가 11년 차 진로교육 회사가 됐는데, 저도 어쨌든 되게 느끼는 게 요즘 많거든요.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11년 하면서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고, 좀 인상 깊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좀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좀 와닿는 거라든지? 네. 이제 또 제가 느끼는 5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음, 조금 다른 음, 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진로 교육을 하면서 음,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상담도 하고 음, 뭐 입시 컨설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학습량, 학습 누적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3 때까지 쳐내야 되는 커리큘럼들이 있으니까. 음, 근데 계속 느끼는 건 진로 고민에도 절대적인 총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중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이 누적된 만큼 음, 결국 그 누적된 양이 나중에 대학 가서 음, 취업을 고민할 때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이런 인생의 전반적인 고민을 할 때 결국 고민을 안 했던 친구는 대학 가서 하게 돼 있고 대학에서 안 한 친구들은 결국 취업해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학습의 누적량이 필요하듯이 이 진로 고민에도 누적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음, 이런 누적량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할 시간조차 아깝다. 입시 때문에? 입시 때문에. 왜냐면 제가 최근에 본 그 글 중에 음, 어떤 선생님이 올리신 글인데 그 수행평가 그 평가 전체 비율이 그 표로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네. 그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음. 10점 10점이요. 100점에. 그럼 나머지는? 수행평가. 아, 그러니까 중간고사 저희 딸도 지금 중1 이제 중2 올라갑니다만 기말 중간 기말 다 합쳐봐야 50점. 와, 수행평가가 50점. 음, 그래서 엄마들이 요새 중3 끝나고 윈터스쿨로 막 몰려가는 이유가 음, 중3 끝날 때까지 그 미적분을 한 번이라도 끝내놓지 않으면 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행평가를 하면서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애들을 붙잡아 놓고 야 진로 고민해. 너는 뭘 해야 돼. 당장 또 고교학점제에서는 뭐 해야 되니까 너는 미리 너의 꿈을 찾아야 돼. 라고 다그칠 수가 없는. 맞죠. 일단 너는 커리큘럼부터 선행을 해야 돼. 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진로 고민을 어쨌든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국가가 저는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했다는 거는 늦어도 이때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겉으로는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 때 꿈을 찾아도 된다고 하는데 고1, 2, 3 때 한 번만 삐끗하면은 넘어지는 게 입시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운 지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그 진로 특강 할 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얘기 하면서도 미안하다. 음, 왜냐면 학교 집밖에 할 수 없는 학교 학원 집밖에 할 수 없는 음, 삶의 루틴에 경험을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음,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게 선생님들이 진로 교육법이 통과가 되고 음, 진로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만들어졌으나 선생님 본인도 음, 이 학교 전체 특성상 음, 입시에서 벗어나서 진로를 얘기하기가 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진로 고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자꾸 노출시켜주는 것. 그런 경험에, 음, 환경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험에 자꾸 노출시켜주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진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음, 이 진로 고민에 노출될 수 있는 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써주시는데 또 어쨌든 플러스 알파로 부모님들이 어쨌든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학교에서 해주는 거는 공교이니까 한계가 있고 집에서 얼만큼 사교육적인 어떤 진로 고민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게 계속 결국 입시에 밀려서 아까 말한 대로 입시는 잘 됐는데 그 고민이 없는 상태로 성인이 되면은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맞아요. 지금 이제 20대, 30대 취준생들이 열심히 좋은 대학교 나왔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거에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음, 두 번째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음,
저절로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학령기가 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차면 음. 중학교에 가고 나이가 차면 고등학교에 맞아요. 가고 물론 대학교는 시험 봐서 갑니다만 성인으로는 사실 나이가 차면 자동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벗어나는데 그렇죠. 어른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진지하게 네 삶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고민 없이 성인으로 내던져진 애들은 여전히 초등 수준의 그러니까 중등 수준의 고등 수준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 대표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님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노출을 시켜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게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가훈이라든지 평상시에 부모님과 자녀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랑도 전 연결된다고 봐요.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가족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당연스럽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 가서도 같이 이렇게 망치를 두들긴 사람이랑 아빠가 다 해준 사람이랑은 역량 싸움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초등학생인데도 망치질 하는 애들은 나중에도 그걸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삶의 태도랑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런 면에서? 태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방금도 체험을 하나 끝내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60만 명, 70만 명 애들을 만나오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지역이든 못하는 지역이든 아 얘네들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지점이 얘네가 이 체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냐 아니면 아 오늘 또 그냥 체험하네 하고 흘려보내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생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또 그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 역량 평가 루브릭을 봐도 결국 이분들이 평가하는 거 사회가 평가하는 건 이 개인이 얼마나 본인의 삶에 진정성 있게 이 접근을 하냐 얼마나 자존감 있게 고민을 하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로 고민하면서 느끼는 그 세 번째 지점이 거기 있어요. 결국 그 태도가 얘가 얼마나 그 고민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간절하게 붙어서 디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 친구가 이를테면 내가 이걸 모르겠네? 그럼 가서 그 지식을 읽고 책을 읽고 뭐 누굴 찾아가갖고 만나보고 영상을 보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가고자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지식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답 역시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태도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얘기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맞다라고 보이고요. 저희 강의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식의 양,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암기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데 자기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한 그거를 학교나 시스템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이거를 알아서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인지한 사람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잡고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거를 미성년자들이 쉽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자녀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세요 하지만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자기주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하는 애들은 상위 5%예요. 당연히 마음 편하죠.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야 공부해라, 뭐 양치해라, 뭐 했을 때 한 번에 말 지키면. 근데 아이들은 맞아요. 미성년자들은 그렇게 해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성인들도 쉽지 않은데 솔직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런 진로 고민부터 진로 해결까지 어쨌든 내 새끼니까 부모님들이 인볼브 할 수밖에 없고 같이 하자라는 마인드로 하시다 보면은 그 과정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게 부모님의 태도랑 삶의 자세가 나한테 온다.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말씀 드려요. 이 지점에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를 키워준 부모님도 내 인생을 대신 고민해주지 않는다고요. 고민해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담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애들 손을 잡고 가요. 애들 손을 잡고 와서 앉혀놓고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런 걸 잘 못하고요. 이런 거 어려워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성향 검사랑 많은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많이 고민한 다음에 가갖고 현장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 고민과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음. 이 부모님이 음. 아이를 걱정할 수는 있는데 음. 그 아이의 걱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의 고민은 아이가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코치가 돼야 되는데 음. 자꾸 플레이어로 뛰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진로 고민의 플레이어가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건 나를 키워준 부모님도 내 인생을 대신 고민해 줄 수 없다. 결국 내가 잘못되면 부모도 힘들고 아쉽고 나도 저기 하지만 결국은 네 책임. 늘 얘기하잖아요. 결국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진로 고민도 결국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그 고민을 대신해 주려고 그래요. 해결책을 주려고. 왜냐하면 헤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얘가 자꾸 방황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방황을 안 하면요. 대학 가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업 원서 내면서 방황하고요. 가서 그만두고요. 예, 결국 그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좋을 때 방황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패해도 좋을 때라는 게 이게 열린 부모님들이라든지 기회를 멀리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거 놓치면 재수해야 되고 또 지금 고민해도 바로 눈앞에 진로라는 게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배웁니다만 이제 코치가 야 경기 져도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너네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는데 어. 우리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예를 들면 공은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돼. 상대방이 볼을 잡으면 무조건 붙어줘야 돼. 압박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너네들이 뺏어서 여기 선택지가 있고 여기 선택지가 있을 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우리의 목적은 골을 넣는 거야. 비유가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의 그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일종의 실수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개선을 위한 네. 어떤 하나의 파동으로 보면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맞아요. 게 예, 예. 한 번의 직선이 아니라. 맞아요. 그 내려옴을 견딜 수 있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 부모님들이 이 내려오는 지점에서 굉장히 못 견뎌하세요. 예. 그걸 한번 쳐야 또 올라가는데. 예. 근데 가끔 보면 방임하는 부모님들 자녀가 의외로 왜 잘 됐지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부모님이 신경 안 쓰는 사이에 파동을 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케이스지만. 아니면 네. 애초에 잘 될 아이. 그러니까 그렇죠. DNA가 좋거나. 근데 그런 애들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뭔가 탔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아유 우리 아이가 건강에만 잘하다고 이러고 그냥 말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제 진로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진로 고민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특히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진로 고민해서 그게 어디 도움되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입시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고민의 최대 도움처는 내가 고2 때 선택 과목 찍는 데 도움된다. 아니면 입시할 때 결국은 내가 어느 전공 갈지 확실하게 알고 가니까 진로 고민하기 잘했어.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취업에 성공하는 애는 그 고민이 깊어져서 내면의 성찰이 깊어진 친구가 나라고 하는 그 파악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딱 된 친구들. 그래서 남 핑계 대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발전하려고 하고 내 것이 있고. 그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뭘 몰랐구나. 이 부분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존재감을 형성하는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 고민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진로 고민이 안 끝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결국 진로 고민이 사회에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입시 고민은 어쨌든 대학교까지 가려고 하는 고민인 거고 이 진로 고민은 저희가 진로 고민을 취창인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취업, 창업, 인생.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저희가 뭐 단순히 저도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으면 인생의 진로가 바뀌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 혹은 뭐 잠깐의 앞에 있는 것만 잠깐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등한시하는데 사실 길게 보면 진로 고민이란 거는 취업까지만 볼 수도 있지만 멀리 보면 인생 전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꼭 이 진로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교육을 잡아주시면은 한 번만 말씀하신 대로 파동을 타면은 잘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관성으로 가게 되니까 학생들한테 꼭 진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으로 그 말씀 드립니다. 부모의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요. 자녀의 패러다임이 안 바뀝니다. 부모님 먼저 진로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맞아.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음. 애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경우는 보통 애도 부모처럼 삽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꼭 들으셨으면 음. 아 진로가 그런 거구나. 진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로 교육에 관련돼서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